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잔소리하면 집에서 듣기 싫어해도 그 잔소리대로 밖에 나가면 행동합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알파 세대와 학부모 간의 소통에 관한 얘기입니다. 혹시 알파 세대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알파 세대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알파 세대는 무엇일까요? 사실 제 아이가 2009년에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알파 세대는 2010년도부터 출생한 아이들에 해당되더라고요. 제 아이도 알파 세대가 아닐까 생각했지만 그 특성이 제 아이도 해당됩니다. 2010년 이후에 출생한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유튜브, 스마트폰에 익숙합니다. 가게에 가면 여러분도 많이 보실 겁니다. 엄마 아빠가 아니면 엄마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아이에게 스마트폰 영상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태블릿 영상을 보여준 장면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그 아이들은 글자보다 사실 영상에 너무 친숙합니다. 오히려 글자로 책을 읽으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영상은 글자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요즘 문해력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아이들과 교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1, 2 정도 아이들이 성경에 있는 단어, 아니 우리 흔한 단어를 오해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뿐만 문제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얘기는 이 알파 세대와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사업기획, 창업 멘토링을 전라북도보다 외지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출장이 많았죠. 그래서 한 번 나가면 5일, 때로는 2주, 3주 이렇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아빠를 워낙 그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내가 열심히 살면 아이에게 무언가 줄 수 있겠지라는 희망으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이제 중3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와 요즘 대화를 하다가 내가 왜 좀 더 어릴 때 같이 소통을 못했지? 같이 대화를 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아이와 함께 좀 더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업무에 있어서 효율성, 이걸 가장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효율성이 어긋나는 것은 제가 싫어요. 제가 가장 싫은 거는 회의한다고 불러놓고 잡담을 1시간 하고 회의는 10분 하고 끝내는 겁니다. 극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회의 주제를 선정하고 회의를 끝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나옵니다. 다른 분들은 소통하겠지만 그 정도로 저는 효율성을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면 아시겠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효율성을 따지면 어떻게 되죠?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니죠. 아마 집을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하고 요즘 대화할 때 제 머릿속에 있는 효율성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 사이에 인내, 참음, 기다림 이 단어로 대체하고 아이 앞에 섭니다. 때로는 난 바보야, 난 멍청해 라고 생각하고 아이한테 다가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화가 안 나더라고요. 그 전에는 나는 뭔가를 알고 있어. 왜냐하면 제가 23년 정도 교회학교에서 분반교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 많은 사춘기 애들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이 사춘기를 잘 겪으리라 다짐을 했지만 사실 다른 사람의 아이는 감정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 아이는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저럴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문제더라고요. 내 마음이 문제였구나. 마음을 내려놔야겠다. 그리고 처음 아이를 저희가 태어났을 때 제가 가진 생각은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생각을 했지만 그 생각이 어느새 잊어버리고 아이가 마치 내 소유물인 것처럼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요즘 버리게 되었어요. 다행히 사춘기라는 거를 심하게 겪지 않았지만
아이와 아내를 통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알파 세대에 대해서 소통하는 3가지 정도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알파 세대에게 디지털 기기는 소모품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소중한 걸 빼앗기면 어떻죠? 짜증나죠? 화나죠? 그런데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을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시잖아요. 스마트폰을 뺏는 순간 애가 아니죠. 괴물이 되죠. 반항을 하고 때로는 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종종 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왜 저럴까? 결국 겨우 스마트폰 하나잖아. 내가 제 생명을 뺏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실 그 아이에게는 삶의 전체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안에 그 카카오톡으로 친구들하고 소통을 하고 유튜브로 자기의 그 볼거리를 다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상상하는 모든 것을 스마트폰 4.7인치 안에서 다 경험합니다. 그게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실 처음에는 저도 화냈어요. 아이한테. 아이가 제가 아직도 스마트폰을 안 사주고 있습니다. 중3인데 저의 신념은 대학교가 사주겠다는 신념을 아직까지 갖고 있지만 다행히 아이가 집을 안 나가서 버티고 있는데 모두들 걱정합니다. 애가 가출할 거다. 근데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왜 학교에서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해? 비대면이라도 이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실제로 수업을 하고 아이들한테 가정통신문을 카톡으로 보내시더라고요.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했어요.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했는데 대안으로는 아이에게 전화를 사줄 수는 없다. 그건 아빠 기준에 어긋나는 거야. 그래서 공기기를 사줘서 와이파이 있는 데서만 쓸 수 있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감사하게도 멀티 프로필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프로필로 해서 멀티 프로필로 아이를 접속하게 했습니다. 물론 엄마와 공유를 거의 돼서 아이의 사소한 것까지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생활하는데 문제 없을 정도까지는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만족할까요? 아닙니다. 매일 싸웁니다. 매일은 아니고요. 한 주에 한 2-3번 계속 싸웁니다. 스마트폰으로. 저는 안 된다고 하고 아이는 불편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아이한테 화내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아빠가 보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아빠와 너, 엄마와 너 사이가 무너지는 걸 너무 많이 봤다. 실제로 제가 중고등부만 15년 이상 했습니다. 근데 그때 스마트폰을 잊기 전에는 엄마와 아빠, 아이가 소통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사주기 전까지는 약속을 해요. 내가 스마트폰만 사주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들을게. 그 효과는 딱 일주일 갑니다. 일주일 이상 안 가요. 그리고 나선 전쟁입니다. 정말 큰 전쟁이고 가장 큰 문제점은 공부 안 하는 건 둘째 치고요. 공부는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아이들이 잠을 못 잡니다. 안 잡니다. 새벽까지. 그리고 게임을 하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자죠. 그러면 저는 제 아이도 그렇지만 공부는 못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생 때 배워야 할 게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일어나서 학교 생활을 하고 그 아이 가운데 선생님, 아이들과 경험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학교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19세 이하에 배워야 되고 그 이후에 성인 되었을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걸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이한테 그거를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팁 하나를 드리면 절대 잔소리하지 마세요.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해 주시고 자주 반복하면 짜증내니까 한 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엄마의 가진 생각 그리고 엄마 아빠가 봤을 때 폐해를 설명해 줍니다. 아이는 바보가 아니에요. 알아요, 본인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잔소리하면 집에서 듣기 싫어해도 그 잔소리대로 밖에 나가면 행동합니다. 우습지만 엄마 아빠는 만만해서
짜증을 내지만 엄마 아빠의 옳은 잔소리는 아이의 행동을 바꾸게 합니다. 그게 우리의 꿈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가기 전에 좀 당부하고 싶은 거는 절대 엄마 아빠가 화냈다고, 나 애한테 화났다고, 화냈다고 해서 자책감을 들거나 낙담하지 말으셨어야 합니다. 제 아내는 좀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아이한테 화를 자주 내요. 며칠, 지지난주인가 아이한테 화내고 저한테 자책하며 얘기하더라고요. 또 화내서 너무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해줬습니다. 화내는 건 당연하니까 자책하지 말라고. 더 중요한 건 화내고 나서 그 아이를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가 중요하다. 예를 들면 집에 왔더니 애가 난장판을 집 안에 버려놨어요. 뭐 화장기 날아다니고 바닥에 막 쓰레기 날아다니고 그럴 때 화를 안 내는 거는 옆집 아줌마입니다. 그죠? 옆집 아저씨, 아줌마는 화 절대 안 내죠. 내 집이면 화를 내겠지만 옆집 아줌마는 화 안 냅니다. 내 집이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거는 화내고 나서 아이가 움츠러들었을 때 엄마가 화난 이유, 아빠가 화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감정이 소모가 됐을 때. 그럴 때 건전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한 번도 안 싸운 부부는 부부가 아니죠. 매일 싸우죠. 매일 싸우면 오래 갑니다. 한 번도 안 싸우면 조그만 거 하나로 헤어지게 됩니다. 저는 많이 경험해서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제 아내에게 싸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싸우는 게 쉽지 않죠. 힘들죠. 그래서 힘들어하긴 하는데 남편으로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거는 그 알파 세대에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방법을 잘 알려줘야 합니다. 제가 의외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꿈이 뭐 프로그래머 아니면 어떤 그 IT 계열로 꾸민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진 스마트폰의 잠재력을 너무 몰라요. 단순히 게임하고 유튜브 보는 거로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조금만 찾아보면. 그거를 아이들에게 조금씩 알려주고 더 좋은 거는 아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아이와 그걸 찾아서 알려줘요. 제가 최근에 아이하고 수학을 같이 알려달라고 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정말 깝깝한 거는 아이가 사칙연산의 기본 개념을 너무 몰라서 놀랐습니다. 이걸 수업 시간에 알려줬을 텐데 왜 몰랐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코로나 시대 애들은 사실 푸는 것보다 듣는 데 너무 익숙합니다. 수학도 들었어요. 근데 수학은 듣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푸는 거지. 그런데 그걸 내가 해준 적이 없구나. 항상 아이한테 잘해라고 했지 풀어준 적이 없구나 생각을 자책을 했는데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적절한 시간의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하지만 단순히 뺏을 게 아니고 이 저는 스마트폰으로 입력해서 글도 써요. 구글 문서로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협업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는 영상 촬영 요즘 애들 기막히게 합니다. 근데 그거로 가족을 위해서 쓰면 어떨까요? 가족 행사 때 누구야 이리 와봐 한번 찍어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애에게 올바른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리고 올바른 기준을 잡는다면 아이는 훨씬 잘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가족 간의 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장 조금 저부터 반성하는 거는 아이한테 너 스마트폰 하지 마, 뭐 컴퓨터로 유튜브나 게임 하지 마 하면서 저는 컴퓨터를 오랫동안 하고 스마트폰을 오랫동안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 제가 어렸을 때 입장에 아버지가 맨날 TV를 보면서 저한테 공부하라고 했다면 과연 했을까요? 나도 TV 보고 싶은데 엄마 아빠 TV 계속 봐요. 엄마 아빠 스마트폰 계속 해요. 근데 나보고만 하지 말라고 그래. 열받죠. 화가 쌓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좋은 말이 안 나가잖아요. 아이도. 그럼 그 말에 엄마 아빠는 또 오히려 상처받고 반대로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이게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저녁 몇 시 이후에는 우리 스마트폰, 유튜브 다 끊고 가족끼리 얘기하는 시간을 만든다면 아니면
너무 바빠 그 시간을 못 만들더라도 우리 저녁 몇 시 이후에는 아빠도 핸드폰 안 할게 라고, 엄마도 핸드폰 안 할게, 다 꺼놓는 거예요. 물론 알람 때문에 켜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대안이 있잖아요. 알람시계. 그래서 다 꺼놓고 아이와 좋은 시간을 가진다면. 여러분들 혹시 게임 중독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중독 치료에 좋은 거는 중독보다 더 좋은 야외 활동의 즐거움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가 자연스럽게 게임기를 놓습니다. 농구나 축구나 그거에 직접 몸으로 뛰는 즐거움을 알게 된다면 작은 4.7인치 안에 화면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내가 몸으로 느끼니까. 물론 게임보단 잘 못하죠. 왜냐면 실제 뛰니까. 하지만 다른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저도 마찬가지죠. 아이와 좀 더 나은 소통을 하려면 하루에 10분이라도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그 10분에는 아이에게 집중해서 아이의 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아이에게 많은 걸 해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들어주고, 아주 필요한 어떤 정보가 있다면 그 즉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아빠가 좀 생각해 볼게 하고 며칠 있다 감정이 좀 해소돼서 얘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사실 엄마 아빠는 뭔가 알려주려고 하잖아요. 좋은 거 있으니까. 하지만 아이는 들어주기 원합니다. 가르치기보다는. 그래서 그 들어주는 걸 좀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제게 간혹 엄마 아빠 불평을 많이 해요. 엄마는 이것도 안 해주고요. 아빠는 이것도 안 해줘요.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몰라요. 그럼 저는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엄마 아빠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냐? 아니죠.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인 분 있나요?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 결혼하고 그래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실 엄마 아빠란 호칭을 얻습니다. 그 호칭을 줬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애들도 착각하죠. 엄마 아빠는 다 알아. 아니,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엄마 아빠도 나는 애를 낳았으니까 난 다 알겠지. 그런데 다 아나요? 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나이가 50세가 됐는데 제가 20대 때 50대 어른들을 바라봤을 때 느낌은 세상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제가 50이 되다 보니까 아는 게 없네요. 지금도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 아빠는 성장 중이다. 아빠는 배우고 있다. 아빠가 모르는 건 당연하고 너랑 같이 성장 중이니까 알아보자. 이런 태도로 접근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도 생각하셔야 할 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난 몰라. 그렇지만 같이 경험해 나가야지 생각을 하셨으면 하고, 모든 사람은 잘하는 속도가 다릅니다.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키가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키가 큰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들끼리 비교하는 거 봤나요? 나는 작아서 너무 창피해. 나는 못나서 창피해. 이런 나무 봤어요? 없죠. 우리는 동화책에서 사자가 힘이 세다고 토끼한테 자랑하듯이 쓰기도 하지만 실제로 동물의 왕국에서는요, 사자는 배가 부르면 토끼가 와서 장난쳐도 안 잡아먹습니다. 신경 안 써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옆집 부모보다 좀 느리다고 한탄할 필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옆집 부모는 옆집 아이한테 잘하면 돼요. 나는 내 자녀한테 내 속도로 잘하면 됩니다. 조금 모를 수 있어요. 조금 늦을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조금 억세서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잖아요. 내가 내 자녀의 성장을 보려는 거는 내 만족이 아니고 그 아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소통이라는 것을 무지개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보면 어떤가요? 여러 가지 색깔이 어울려서 보이죠. 그런데 무지개의 특징은 가까이 가면 못 잡습니다.
멀리 있어요. 소통은 우리 아이들과 약간의 심적인 거리를 두고 그 아이들을 좀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저나 우리 세대, 40, 50대 세대의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것 같습니다. 제 윗세대부터 해서 다들 한 가닥씩 하셨습니다. 성공해보셨어. 그래서 이 방법으로 너도 또 해.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우리 세대는 경험하지 못한 걸 지금 아이들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생성형 AI가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이게 1, 2년 되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사무직의 7, 80%가 해고 위기에 속해 있어요. 과연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로봇이 많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택배 회사 그리고 서빙하는 쪽이 많이 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고 우리가 그 가게 마트에서 오는 캐셔들도 많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일자리는 어떨까요? 그렇다면 나의 기준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팁과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미숙해요. 그래서 배우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지금 순간 실천하셨으면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다 생각하시는 분은 그때가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장 중이니까요. 이 성장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강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